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정말 인공지능, AI가 모든 걸 집어삼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S&P 500 지수만 봐도 연초 대비 18%나 올랐는데 그 중심에는 뭐 단연 AI 열풍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 AI라는 이름표를 단 모든 기업이 다 같이 축제를 즐긴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소외된 곳들도 있죠. 네, 시장의 이런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주가는 꽤 큰 폭으로 하락한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마치 모두가 한 방향으로 막 달려갈 때 잠시 멈춰서서 다른 길을 보고 있는 선수들 같달까요? 비유가 좋네요.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두 기업, 업스타트 홀딩스하고 아틀라시안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네, 시장은 외면하는데 월스트리트의 일부 분석가들은 아니다. 이 기업들의 진짜 가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러면서 2026년까지 엄청난 주가 반등을 예측하고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좀 깊게 파고들 부분입니다. 시장의 집단적인 지혜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 소수 분석가들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숨겨진 보석을 발견한 걸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단순히 우리도 AI 기술이 있다 이런 선언을 넘어서 그 기술이 실제 비즈니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떻게 재무제표 위에 숫자로 증명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샅샅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AI의 잠재력만 이야기할 때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가치가 이 두 기업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분석의 핵심은 단순히 그 주가 예측 수치를 확인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예측이 나오기까지의 논리, 그러니까 기업의 기술적인 혜자, 그리고 재무적인 성과, 또 미래 성장 가능성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이걸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퍼즐 조각, 업스타트 홀딩스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네, 좋습니다. 업스타트, 상황이 참 아이러니해요. 주가는 22%나 하락해서 투자자들 속을 태우고 있는데 네. 히티그룹의 피터 크리스티안센 분석가는 목표 주가를 무려 $80로 제시했습니다. $80요? 네. 지금 주가가 한 $47 근처니까 여기서 70%나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와.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전망 중에 가장 낙관적인 전망이죠. 이 엄청난 괴리,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 괴리의 중심에는 업스타트가 도전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요? 네. 바로 신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죠. 업스타트는 AI 기반의 대출 플랫폼인데 수백 년 된 이 금융산업의 핵심, 신용평가 방식을 거의 뭐 뿌리부터 바꾸고 있거든요. AI 대출 플랫폼이라는 말은 사실 요즘 웬만한 핀테크 기업들은 다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유행어처럼 됐죠. 솔직히 그냥 유행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업스타크가 말하는 AI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은 데이터의 깊이, 그리고 학습 능력에 있어요. 깊이와 학습 능력? 네. 대부분의 은행들은 여전히 FICO 잠수처럼 한 6개 변수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건 마치 흑백 증명사진 한 장으로 그 사람의 모든 걸 판단하려는 것과 비슷해요. 네. 반면에 업스타트는 무려 2,500개가 넘는 변수를 분석합니다. 2,500개요? 와,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네요. 네. 학력, 직업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데이터까지 전부 다 활용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변수의 개수가 아닙니다. 그들의 AI 모델이 말하자면 살아있다는 점이에요. 살아있다. 네. 대출자가 돈을 제때 갚거나 혹은 뭐 안타깝게 연체를 할 때마다 그 결과가 실시간으로 모델에 다시 입력이 됩니다. 피드백이 계속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즉, 매 순간 대출 심사관이 수천 건의 경험을 새로 쌓으면서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것과 같아요. 와, 전통적인 은행이 1년에 한 번 업데이트되는 낡은 사진 앨범을 본다면 업스타트는 24시간 돌아가는 CCTV를 통해서 경제 상황과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계속 학습하는 셈이죠. 이건 뭐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와, 살아있는 모델이라는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경험을 통해서 계속 진화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론이 그렇게 완벽하다면 시장은 왜 이렇게 냉담한 걸까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걸 보면 투자자들은 뭔가 다른 걸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럴 만도 하죠. 예를 들면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이런 모델이 특히 좀 취약한 걸 아닐까요?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면 결국 플랫폼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정확히 시장의 우려를 짚어주셨습니다. 실제로
고금리 환경은 업스타트에게 아주 큰 도전이에요. 그렇죠. 금리가 오르면 대출 수요 자체가 줄고 연체율에 대한 우려도 커지니까요.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도 바로 그 거시경제적인 역풍에 대한 걱정이었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업스타트 기술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2023년 3분기 이후에 업스타트 플랫폼을 통해 나간 대출들이 2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을 평균 7.4%포인트나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돼요. 잠깐만요. 7.4%포인트나요? 네, 7.4%포인트요. 그건 엄청난 수치 아닌가요? 엄청난 수치죠. 이건 업스타트랑 파트너십을 맺은 은행이나 금융기관들한테 보세요. 고금리 시기에도 우리 모델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라고 증명해 보이는 데이터인 겁니다. 아,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낮은 리스크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시장의 막연한 공포와 실제 데이터 사이에 지금 간극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거시경제라는 안개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작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은 그 안개를 뚫고 길을 찾아내는 능력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그럼 실적은 어떤가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돈을 못 벌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물론이죠. 3분기 실적을 보면 그 부분도 꽤 긍정적입니다. 그래요? 네. 총 수익은 2억 7,700만 달러로 71%나 증가했고요. 비일반 회계 기준, 즉 넌갭 순이익이 주당 0.52달러를 기록하면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잠시만요. 그 비일반 회계 기준, 넌갭 순이익이란면 회계상의 여러 일회성 비용 같은 걸 제외하고 회사의 실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나 영업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 맞죠? 네, 맞습니다. 그게 좋아졌다는 건 회사의 체력이 튼튼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주당 6센트 손실이었던 걸 감안하면 정말 극적인 턴어라운드죠. 와, 게다가 기존의 개인 신용 대출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동차, 주택, 소액 대출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사업 다각화군요. 네, 이 신규 대출 상품들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분기 10%에서 이번엔 12%로 늘어났어요. 강력한 AI 엔진을 다른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종합해 보면 시장의 거시경제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은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고 실적은 흑자로 돌아섰고 사업은 다각화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는 바로 이 포인트들을 보고 시장이 과도하게 비관적이다라고 판단한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가 2026년까지 업스타트의 조정 순이익이 연평균 51%라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죠. 51%요? 네.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한 33배 수준인데 이 정도의 폭발적인 성장률을 감안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어쩌면 저평가된 수준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업스타트는 AI를 통해 금융이라는 아주 전통적인 산업의 심장부를 공략하는 회사군요. 네. 자, 그런데 저희가 다음에 살펴볼 아틀라시아는 완전히 다른 영역, 바로 우리 같은 지식 노동자들의 업무, 그 자체를 AI로 혁신하려는 곳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회사의 상황은 업스타트보다 훨씬 더 극적이에요. 네, 아틀라시안의 주가는 무려 34%나 하락했습니다. 34%요? 네. 그런데 모건 스탠리의 키스 와이스 분석가는 목표 주가를 320달러로 잡았어요. 320달러요? 네. 현재 주가가 160달러니까 이건 100% 상승, 즉 주가가 딱 2배로 뛴다는 예측입니다. 100% 상승이요? 지금 주가의 2배가 된다는 건데 이건 거의 파격적인 예측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강한 의견이죠. 솔직히 저한테 지라는 그냥 개발자들이 쓰는 좋지만 때로는 좀 복잡해서 불평도 하게 되는 그런 협업 툴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하하,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그런 툴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바로 그 지라의 막강한 지배력이 이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팀 사이에서 지라는 거의 업계 표준, 공기 같은 존재가 됐거든요. 하지만 모건 스탠리가 주목한 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라면요?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가트너의 평가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가트너. 네, 가트너는 예상대로 아틀라시안을 개발 및 운영팀을 위한 업무관리 소프트웨어 분야의 리더로 선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마케팅팀을 위한 업무관리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아틀라시안을 리더로 선정했다는 겁니다. 아, 그게 의미가 크군요. 그러니까 코딩하는 개발자들만의 왕국이 아니라 기획서 쓰고 캠페인 돌리는 마케팅팀에서도 최고로 인정받았다 이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저도 예전에 다른 팀에서 지라를 썼을 때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야 하나 싶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마케팅팀에서도 리더라니 놀랍네요. 네. 그리고 이 두 분야 모두에서 동시에 리더로 인정받은 회사는 아틀라시안이 유일합니다. 유일하다고요? 네. 이게 왜 엄청난 경쟁 우위냐면 아틀라시안의 핵심 성장 전략인 랜드 앤 익스펜드 전략의 날개를 달아주기 때문입니다. 랜드 앤 익스펜드라면 일단 땅을 밟고 들어간 다음에 영토를 확장한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처음에는 개발팀에 지라를 공급하면서 회사에 발을 들입니다. 네. 그 후 자연스럽게 마케팅, 인사, 재무 같은 비기술 부서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는 전략인데 이제는 그 비기술 분야에서도 공식적인 리더 타이틀을 얻었으니 확장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아하. 일단 한 회사 전체가 아틀라시안 생태계에 들어오면 다른 툴로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엄청난 전원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강력한 해자를 구축한 셈입니다. 마치 성의 한쪽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성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명분까지 얻은 셈이군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확보한 거대한 영토 위에 AI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기 시작했다는 게 다음 스토리겠네요. 그렇죠. 개발자를 위한 로보 대부와 일반 사용자를 위한 로보라는 AI 에이전트를 출시했죠. 네, 그리고 이 AI 에이전트들이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챗봇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요, 로버는 지라나 컨플루언스 같은 제품 안에 흩어져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학습해서 지난 분기 아시아 지역 마케팅 캠페인 중 가장 성과가 좋았던 건 뭐지? 네. 관련 데이터를 전부 찾아서 요약해주고 심지어 보고서 초안까지 만들어줍니다. 반복적인 업무 흐름을 자동화해서 실질적인 생산성을 높여주는 거죠. 와, 그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네요. 단순히 툴을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업무 파트너 혹은 비서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고객들 반응은 어떤가요? 폭발적입니다. CEO인 마이클 캐넌브룩스에 따르면 이 AI 기능을 사용하는 고객 수가 바로 이전 분기보다 무려 5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50%나요? 네, 이미 자신들의 플랫폼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수많은 기업 고객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새로운 AI 서비스를 추가로 판매할 수 있는 완벽한 구조를 갖춘 거죠. 아, 모건 스탠리 분석가들이 아틀라시안을 AI 에이전트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볼 회사 중 하나로 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탄탄한 실적이 이런 스토리를 뒷받침해 주는지도 확인해야겠네요. 물론입니다. 2025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은 14억 달러로 21% 증가했고요. 비일반 회계 기준 순이익은 주당 1.04달러로 35%나 늘었습니다. 꾸준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어요. 네. 아틀라시안이 지난 6분기 동안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월스트리트의 순이익 예상치를 평균 16%나 초과 달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꾸준히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는 모범생 같은 기업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항상 예상보다 더 잘해내는 기업이죠. 이런 이력을 감안하면 월스트리트가 2027 회계연도까지 조정 순이익이 연평균 22%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41배인데 시장은 아마도 팬데믹 시기의 그 폭발적인 성장에 비해서 지금의 성장세가 좀 둔화되었다. 이 점에만 집중해서 주가를 퍼니싱, 즉 벌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꾸준한 실적과 AI를 통한 새로운 성장 가능성은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게 모건 스탠리의 분석인 셈입니다. 오늘 살펴본 업스타트와 아틀라시안 두 기업의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주가 흐름은 비슷하게 부진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네요. 네, 한 곳은 AI로 금융의 오래된 규칙을 바꾸려 하고 다른 한 곳은 AI로 일하는 방식의 표진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두 기업의 공통점은 현재 시장이 매기는 가격과 일부 전문가들이 보는 잠재적 가치 사이에 아주 큰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 두 사례는 AI 시대의 투자가 단순히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걸 넘어
그 AI 기술을 어떻게 자신들만의 독점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접목해서 실질적인 돈으로 만들어내는가를 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 연결고리. 네. 분석가들의 높은 목표 주가는 바로 이 연결고리에 대한 강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저희의 분석이 특정 주식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저희는 언제나 그렇듯 다양한 정보를 통해 여러분이 새로운 관점을 얻고 스스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니까요. 투자의 최종 책임은 언제나 신중한 본인의 판단에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이런 낙관적인 예측은 결국 AI가 가져올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과 성장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아주 빠르게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하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모든 기술혁명이 그렇듯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우리의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마지막 질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화는 이 질문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네요. 네. 만약 AI 혁명이 가져올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월스트리트의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면 그때 시장이 간과했던 가치의 정의는 과연 어떻게